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수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게임 업종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로봇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스타킹 탑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봇주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훈풍이 닿고 있는 건데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로봇주가 다시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순찰과 배송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소식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총이 4조 원을 돌파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치고 다시 로봇 대장주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와 SPG 또 제우스 등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게임 업종도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역시 정부의 정책과 함께 신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던 지스타 2023이 성황리에 마쳤고요. 또한 롤드컵의 우승까지 겹호재가 겹치면서 게임주도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스타에서는 주력 IP와 함께 신작에 대한 호평을 받은 네오 리진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또한 NC소프트는 TL을 둘러싼 호평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호평으로 바뀌고 있는 평가까지 주가의 훈풍으로 닿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콩창환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2위에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위로 이름 올린 하창환 부부장님. 콩창환일 것이냐, 킹창환이 될 것이냐.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수요일 팀이죠. 자, KB증권 프라임사이트 김건지 부장, 헬프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하필 또 1위는 아니었어요. 하창환 본부장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26.563%의 수익률. 갑자기 오늘 급등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HBM3 패키징을 하는 TSMC를 납품하는 업체가 램버스랑 딱 이 업체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각이 돼야 되는데 유일한 단점이 실적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오늘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칩은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약간은 지금 쎄하단 말이에요. 오늘 미국장까지는 봐야 된단 말이죠. 물론 결국엔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의 차익이 나오거나 약간 쉬어갈 때 어디가 과연 갈까라고 하니까 이 종목이 탁 눈에 들어온 거죠. 또 원래 시장에서 유명하고 알고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오늘 이 종목이랑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이 좀 쌌거든요. 그러니까 이 HBM 쪽에서 좀 잘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키높이를 조금 약간의 맞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엔비디아가 만약에 쏜다. 그러면 1등은 단연 바뀔 겁니다. 네네네. 오픈 엣지로 될 겁니까? 1등 될 수 된 거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쏜다면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되고 그렇게 분위기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1.6%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콩창환은 또 남자죠. 그 결과에 따라서 콩창환이 되느냐? 콩창환이 되느냐. 그렇군요. 아니 다른 종목도 보면 12위에 제우스 그때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로봇주고요. 4위 역시 T 로보틱스입니다. 제우스도 로봇 관련주로 가져오셨는데 제우스는 좀 별로 움직이질 않네요. 움직임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다고 얘가 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나쁘지가 않은데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오늘 거래량이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40%밖에 안 터지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의 모양 보시면 이쁘네요.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팡 터주면은 분명 순위 안에 쏙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이번 달 안에 이번 달에 관심 받을 것 같아요? 관심 받을 네, 지금 느낌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슈는 되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 반도체도 같이 또 껴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종목을 보면은 그렇게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네. 차근차근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차트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허인 씨가 좋아하는 맞습니다. 차트예요. 예,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라고 보는데 제우스도 역시 로봇 관련주에서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섹터는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해 예. 주시는데 종목이 약간 예. 약간 뭐랄까 섹터. 2% 약간 뭔가 그리고 부족한. 두 분이 같은 섹터를 잘 가져오셔. 아, 가져오세요. 섹터의 전문가들이셔 진짜.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 리뷰였고 수요일팀은 종목 리뷰할 게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좀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저것 좀 다 여쭤보는데. 낱낱이 여쭤봐 주십시오. 근데 오늘 사실 김건주 부장님한테 별로 여쭤볼 건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김건진 부장님은 여쭤볼 게 딱히 예. STI 네, 네.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 두 무슨 달간 얘기할 줄 몰랐어. 지난 두 달간 스타킹을 차지하셨잖아요. 아, 연속으로? 연속으로 차지한 건 처음이었고. 아 그러네요. 근데 이번 달 약간 주춤하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요? 이런 생각 저는 네. 예. 요즘 아직 생각이 올라갈 데가 없다라고 좀 느끼시는 생각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이번 달에 했는데 네. 아무 없으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긴 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수익권이 없으니까 좀 네네, 당황스러웠다. 그렇습니다. STI는 STI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STI 오늘 뭐 얘도 뭐 HBM 관련된 이런 대표적인 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올라와 주기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빵 터져 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전에 전고점 원저리까지 하다가 한 3일간 조정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오다 좋네요. 보니까 네. 또 아직 뭐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뭐 한번 뚫어줄 수 있는 한번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뭐 한 6위권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11위가 할 말은 지금 뭐 아니고. 네, 11위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는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이란 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김건진 부장님이 여기서 끝낼 리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봤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종목 가지고 왔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분께 여쭤보죠. 종목 계산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도대체 뭡니까? 네, 역시 사이가 좋은 수요일 팀 오늘도 같은 섹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은 뷰노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9%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은 레이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은 0.20%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뷰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의료 AI 기업인 뷰노입니다. 100% 직판하고 있는 뷰노메드 딥캅스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딥캅스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이 매월 증가하고 있고 또한 딥브레인은 미국의 FDA 인증까지 받아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뷰노인데요. AI를 통해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엑스레이와 CT, MRI까지 다양한 영상 판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뷰노 오늘장에서도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 얼마나 가능할지 김건진 부장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는 항상 저희가 그쵸?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종목이었고 네. GLK, 뷰노, 루닛 이런 AI 관련 의료 기기들 만드는 회사는 정말 올 상반기쯤에는 정말 3월달 정도 정말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가져오실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뷰노. 아 생각도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좀 유명한 종목이고 오. 예. 큰 상승을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네.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뷰노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MC님께서 황 MC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죠. 실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동안 좀 못 갔습니다. 아 맞아요. 9월까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던 예, 종목입니다. 예. 실제 그 이후로 근데 여기까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떠났던 이런 떠납니다. 종목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맞군요. 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떻게 69,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25,000원까지 정말 이렇게 내려왔다. 자유로 들어 다니시냐? 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예.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참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정말 예쁘게 뚫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윗 라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디카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이게 침투율 자체가 좀 요즘에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런 의료기관들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의료기기라고 하면 다 판독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야, 너 24시간 안에 좀 뭐가 힘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새로운 신영역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려있는 공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흐름이 이제는 시작입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숫자로서 야 봐, 우리 이제 숫자 나오지? 난리 났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딥 브레인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브레인 같은 경우도 야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뷰노의 어떻게 보면 숫자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해외 진출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일본 쪽, 유럽은 이미 어떻게 보면 침투가 여러 개 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게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FDA에 대한 이런 승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뭐 바로 이 보험에 대한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이것만 된다면 그 시장은 확 커져버릴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진짜 그동안의 기대감이었던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앞에서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룸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기존에 갔던 고점까지만 가면 그까이 거 뭐 대충 다시 한번 뭐 1등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지금 현재 좀 성장주 쪽으로 돈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뷰노의 흐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쪽 의료용 AI 기기, 그러니까 뭐 진단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급하게 상승했다, 급하게 떨어지고 계속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예. 상승할 때는 뭐 7%, 8% 뭐 이렇게 오르고 그렇죠. 떨어질 때 5, 6%, 뭐 7, 8% 뭐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좀 그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얘들은 아직 숫자는 안 나옵니다. 아직 안 숫자는 수익이 아직 잡히지 아직은 안 않는군요. 나고 성장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야 지금 성장주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시장입니까? 11월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3일, 4일 정도 빼고는 전부 샀습니다. 3일, 4일도 판 게 1,000억 이하를 팔았습니다. 네. 살 때는 대부분 막 3,000억, 4,000억 이런 식으로 우르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돈이 지금 현재 다시 들어오고 있는 있다.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창밖을 보라, 창밖 이게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산타랠리가 가능해진다면 돈은 몰릴 때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 다시 한번 상승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렇죠. 먹는다고 고기 맛을 안다고. 그러니까 돈도 몰렸던 종목이 돈 맛을 아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타렐로 갔을 때 AI가 더 집중 받았을 때 이쪽이 굉장히 좀 더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의료 AI. 그래서 상승폭도 크지만 하락폭도 크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 종목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예, 오를 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도 강렬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차라리 OX를 우리 맨날 뭐 수일팀 5를 드니까 예. 루닛, JLK 그다음에 뷰노까지 세 세 개 개 중에 일단 이 종목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면 오를 두고 뷰노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 오를 들고 아니다. 야. 다른 게 뭐 더 좋다라고 하면 X. 뭐 독해.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독해요. 자, 하나, 둘, 셋. 오. 그 중에 그래도 제일은 옵니다. 뷰노입니까? 네, 왜냐하면 오. 저는 사실 루닛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요? 유상증자를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JLK는 대주주 매도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대장 중에서 별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뷰노예요. 그래서 뷰노만 지금 좋게 움직이고 있고. 뷰노가 또 하락폭이 제일 컸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네. 예, 그리고 요번에 뭐 실적도 나름대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AI 쪽에서 뭐 전일에 이제 160페이지짜리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산업 리포트 보시면 네. 그 AI 의료기기 쪽 내용도 꽤 있어요. 네. 내용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뷰노 자체가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AI 의료기기 쪽에서는 가장 수급이 잘 쏠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좀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는 루닛이나 뷰노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4분기 이제 루닛 인사이트에 2,000개가 넘는 그런 계약들이 다시 재계약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수주가 나오고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기업에 대한 이슈에서의 약간 좀 발목을 잡는 기업 가치를 희석시키는 내용이 뷰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뷰노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뷰노다. 뷰노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설명이었어요. 예, 설명 좋았어요. 예. 수요일 팀은 빈틈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까내릴 수가 없어. 맞아요. 자, 이 종목 이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네. 얼마 보고 계십니까? 네, 목표 1차 목표 한 6만 원 정도를 60만 원. 60만 원. 네, 말할 뻔했는데. 내년 거 미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6만 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 한 3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하나, 둘, 셋. 내가 패스! 사가. 아하 패스. 네, 나는 저는 패스. 어이구. 네, 예, 애매합니다. 패스입니다. 네, 매수. 저는 루닛이 좀 난 것 같아요. 잠깐만. 개인적으로. 아유, 납득되게 드러냈고 들었다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뭐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데 이제 재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뭐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건 루닛이 아무래도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뷰노도 정말 너무 좋은 주식이고 정말. 올해 종목 3개만 골라보라고 하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 종목인 건 루닛, 뷰노, JLK 3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전 루닛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패스! 아닌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루닛으로 갔어. 패스입니다.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네. 네네. 뭐 이유가 없나요?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아무 이상이 없대잖아요. 네네. 루닛에 비해 루닛은 뭐 유상증자 했지만 네네. 뷰노 유상증자 없이 그냥 아무 쭉 갈. 문제가 없다. 이게 먼저 갈 것이다. 네. 내가 볼 때 이번 달 안에 조금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덧붙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뭐 드려보고요. 많이 필요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씨의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죠. 종목 계산해서 순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레이입니다.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회사인 레이인데요. 3분기에는 실적 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매출의 90% 정도가 수출에서 나오는 만큼 중국과 일본 시장이 성장하면서 4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장 동력인 3D 안면 스캐너 레이페이스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레이페이스는 연간 치과에서 1,200대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초부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도 레이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레이입니다. 레이를 타고 다시 하창환 본부장님 왕관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를 타고 레이가 왔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님도 네. 역시 의료 관련된 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요즘 사실 이쪽이 약간 소외됐던 것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두 분 다 들고 올 정도면 아무래도 좀 시선을 집중받을 시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종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레이, 당연히 차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타고 온 거 아니죠? 아니었어요? 찾지 않았는데 아니죠. 예. 일단은 치과, 뭐 덴탈, 뭐 의료 디지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소개해주신 그 이제 제품이 상당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기 자체를 좀 구독 경제화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용 성형 쪽으로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맞아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진행되면은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임플란트나 치과 쪽 같은 경우가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오스테 임플란트가 잦은 상패를 하면서 좀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중국 쪽에서의 이런 성장 둔화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덴티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임플란트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임플란트 종목군들이 이 정도로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임플란트 보험이 이제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그 침투율 자체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시장이 있다는 늘어날 거죠. 수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식립의사 수도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게 아직 세팅이 좀 덜 돼서 사실 판매가 덜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이용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많다. 해외는 또 치과 그렇게 좀 많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비해서. 비쌉니다. 엄청나게 그죠? 비싸죠. 네. 해외 그리고 비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 기업 뭐 대표적으로 스트로만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쵸. 제품의 우수성 자체가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도는 상당히 높고 또 중국 지역에서는 민간 기업들에게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에서 이제 대량 구매를 해서 뿌리는 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분기부터 중국향 쪽에서 견조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 이제 수출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까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이 막 와 이러면서 빠졌거든요. 네, 차트를 좀 똑같이 자기도 보시면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와 빠졌는데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좀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보통 요 갭은 메운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저렇게까지 쭉 떨어진 거 뭐예요? 남떨어지가 한번 있는데요. 진짜 그 네, 요거 뭐 레이뿐만 레이뿐만 아니라 덴티움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탔습니다. 예, 그렇긴 하네요. 임플란트 쪽이 대부분이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다시 턴을 하고 갭이 크게 있는 상황에서는 요 갭 정도는 메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향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뭐 임플란트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불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뭐 씹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치아가 아파갖고 네, 한번 발치를 또 했었는데. 발치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이거 빵꾸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진짜. 임플란트 한다고요, 벌써? 네? 임플란트 하려고? 아 임플란트는 아니고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잘 가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경치료 하셨어요? 신경치료 했습니다. TMI인데 궁금한 게 많아.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도.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참 이 업종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플란트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짝 또 올라온 상황이어서 한번 수급 붙으면 또 이것도 시원하게 가는 섹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진짜 딱 째려보기 딱 좋은 시점. 네, 뭐 가격적으로 부담도 없고 딱 턴을 하고 있는 또 시점이어서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랄까 좀 중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내수를 지금 부양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쪽에 수출이 잘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좀 이 종목 네. 문제 X인지 간단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럴 줄 알았어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신군주 부장님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본격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쪽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가 깔리고 실제 성장이 바로 이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2024년부터 미국 시장이 많이 개화가 되면 이 레이 같은 경우 하나의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갭 중간 부분이 35,000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스킹이 끝나시더라도 좀 이게 장기 보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보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400원으로 이전 저점 부분이 쌍중바닥이 좀 찍혀 있는데 그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력있는데요? 차트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워낙 큰 절벽이 앞에 한 번 그쵸. 있었어가지고. 그게. 네, 사실 근데 이쪽은 중국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미국 시장 쪽 열리면은 야 이거 열리는 순간 사실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갈 그렇겠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하니까요. 내년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바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안 바꿔요. 예. 야, 그럴 줄 알았어. 아 저도 요즘 이가 안 좋아서 네. 치과 이쪽에 이게 세월의 흔적이. 신경치료 물어봤잖아요. 이거 신경치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맞아요. 우리 엄마가 신경치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엄마는 왜? 가능한 한 최대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예. 본인의 그 자연스러움을 자, 가져야 여러분들 여기 된다. 지금 의학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예.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치과 이쪽에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시장 쪽에서 어떤 뭐 활약이 있을지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열릴지 좀 저희 포트에다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재훈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